안녕하십니까. ESG 한성 고민수 대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업의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인 ISO 통합 경영 시스템, 즉 IMS 구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업에서 품질, 환경, 안전, 에너지라는 4가지 ISO 인증을 따로 관리하느라 문서와 심사 업무에 치여보신 적 있으시죠? 4대 표준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면 문서량을 40% 이상 줄이고 심사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표준의 요구사항을 읽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통구조를 설계하고 문서 중복을 걷어내며 효율적인 통합심사를 준비할 수 있는지 그 실무적인 노하우를 상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는 지금 표준별로 따로 문서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강의를 통해 그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4대 ISO 시스템을 하나의 강력한 경영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통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복잡한 문서 작업이 하나로 합쳐지니 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학습할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첫째, 각 표준의 공통점과 전문 요구사항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둘째, 리스크와 목표 관리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는 법입니다. 셋째, 40% 이상의 문서 감소를 위한 핵심 프로세스 정립. 마지막으로 심사 부담을 줄이는 통합심사 대응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이 끝나면 여러분은 직접 통합 구조 설계도와 통합 문서 목록을 작성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 업무 현장에서 당장 적용 가능한 실무 위주의 산출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습 목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이해 단계입니다. 9001, 14001, 45001, 50001 표준들의 공통 구조인 조화된 구조 HS를 완벽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합치고 무엇을 분리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설계입니다. 방침부터 리스크, 목표 관리를 하나의 큰 프로세스로 그려보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단순화입니다. 중복되는 양식을 SSOT, 즉 단일 데이터 원천으로 재구성하여 불필요한 문서를 과감히 걷어냅니다. 마지막은 대응입니다. 심사 때 공통증빙을 묶어서 제시함으로써 심사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관리하고 있는 문서들 중 표준마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이름이나 양식이 몇 개나 되나요?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다면 이미 통합의 시작점에 서 계신 것입니다. 강의 목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의는 총 5개의 섹션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한 장에서는 왜 우리 회사가 IMS로 가야 하는지 그 필요성과 ASIS, 즉 현재 상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2장에서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통합구조 설계법을 다룹니다. PDCA 사이클을 어떻게 녹여낼지 보여드릴게요. 3장에서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문서 40% 감축 노하우, 4장에서는 심사 대응 실무를 다룹니다. 마지막 5장에서는 여러분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로드맵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실무자의 관점에서 설계된 과정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IMS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현재 여러분의 상황을 떠올려 보죠. 품질팀은 품질대로, 환경안전팀은 안전대로 문서를 만듭니다. 그러니 같은 교육을 받고도 표준별로 따로 기록하고 똑같은 심사를 표준별로 날짜를 바꿔가며 4번씩 받는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전사 성과를 보고받으려 해도 각 부서, 자료가 다 따로 놀아 전체를 보기가 어렵죠. 이게 바로 개별 운영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TOB 모델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공통 절차는 하나로 통합하고 리스크와 KPI는 경영 전략과 직결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문서량은 40% 가까이 줄고 심사 준비 시간도 30%는 절감됩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지금 매일 반복되는 중복 업무를 줄이고 싶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통합 대상이 되는 4대 ISO 표준을 살펴보겠습니다. ISO 9001은 품질, 14001은 환경, 45001은 안전보건, 50001은 에너지입니다. 이 4가지는 뼈대는 비슷하지만 핵심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9001은 고객 만족과 불량 감소가 핵심이고 14001은 오염 예방과 법규 준수가 핵심입니다. 45001은 위험성 평가가 핵심이죠. 통합의 핵심 원리는 공통은 뼈대로 묶고 표준별 핵심 요소는 가지처럼 덧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규 준수 평가는 공통사항이지만 환경법규와 안전법규는 전문 분야이므로 이를 운영관리 체계에 어떻게 분리해서 배치할지가 관건입니다. 각 표준이 가진 고유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뼈대를 통합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통합 구조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침이나 매뉴얼을 표준별로 따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첫째, 문서가 4배로 늘어납니다. 둘째, 매번 내부 심사와 경영 검토를 4번씩 해야 하니 업무 부담이 극에 달하죠. 셋째, 더 심각한 건 버전 혼선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매뉴얼이 어디에 적용된 것인지 혼란스러워지죠. 결국 심사를 위한 형식적인 기록만 남게 됩니다. 실질적인 개선은 정체되죠.
표준을 따로 운영하면 업무는 곱하기가 되지만 하나로 관리하면 업무는 나누기가 됩니다. 공통 요구사항을 하나의 뼈대로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통합의 출발점, 조화된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O 표준은 4장부터 10장까지 구조가 동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조직 상황부터 리더십, 기획, 지원, 운영, 성과 평가, 개선이라는 7단계의 프로세스는 어떤 표준이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따로 설계할 이유가 전혀 없죠. 한 번만 설계해서 공유하면 됩니다. 나머지 전문적인 영역들, 예를 들어 품질의 설계 관리, 환경의 측면 파악, 안전의 위험성 평가 같은 것들은 이 공통뼈대의 가지처럼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공통은 한 번만, 전문은 가지처럼 이 공식만 기억하세요. 이것이 복잡한 통합 시스템을 아주 단순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공통 요구사항과 전문 요구사항을 어떻게 매핑하는지 실제 예시를 보시죠. 조항 6번, 기획을 볼까요? 리스크와 기회, 목표 수립 체계는 4개 표준 모두 공통입니다. 그러니 통합 절차서로 묶습니다. 반면 환경 측면, 위험성 평가, 에너지 검토는 표준별로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이건 운영 기준 부속서로 분리합니다. 실무 팁을 드리자면 이 매핑표의 공통열이 곧 통합 절차서의 목차가 됩니다. 그리고 전문열이 각 사업장의 세부 운영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면 심사원에게 보여줄 증빙 자료도 명확해집니다. 통합 심사 시 공통 절차서 하나를 보여주고 표준별로 필요한 부속서만 선택해서 제시하면 되니까요. PDCA 기반 통합 프로세스 설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랜더 체크 사이클을 IMS에 어떻게 녹일 것인가? 플랜 단계에서 통합 방침과 목표를 세우고 리스크와 법규를 파악합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공통 운영 관리, 즉 교육이나 의사소통, 문서 관리를 수행합니다. 체크 단계에서 통합 내부 심사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마지막 조치 단계에서 경영 검토를 통해 전사의 성과를 판단합니다. 이렇게 흐름을 잡으면 품질 목표 달성했나? 안전사고는 없었나? 같은 질문이 하나의 사이클 안에서 관리됩니다. 이게 바로 IMS의 위력입니다. 경영진은 한 번의 경영 검토로 전사의 이슈를 모두 파악할 수 있고 현장 담당자는 4번 할 일을 한 번으로 끝내게 되는 것이죠. 통합 방침과 목표, KPI 연결 매트릭스에 대해 알아봅시다. 많은 기업이 방침은 벽에 걸어두기만 하고 실무 KPI는 따로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걸 한 줄로 연결해야 합니다. 통합 경영 방침 아래 품질, 환경, 안전, 에너지 목표를 둡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체적인 KPI를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품질은 불량률, 환경은 폐기물 저감, 안전은 재해율입니다. 중요한 건 누가, 언제,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입니다. 매월 담당자가 이 KPI를 체크하는지, 그 주기가 정해져 있는지 한 표에 다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KPI는 정말로 회사의 통합 경영 방침을 향해 정렬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확신할 수 없다면 오늘 바로 매트릭스를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구조 설계 체크리스트 7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적용 범위와 경계를 문서화했는가? 둘째, 공통과 전문 요구사항을 매핑했는가? 셋째, 통합 경영 방침을 선언했는가? 넷째, KPI와 점검 주기를 연결했는가? 다섯째, 문서화 정보 관리 절차를 통합했는가? 여섯째, 리스크 평가 기준을 하나로 만들었는가? 마지막 일곱째, 심사와 경영 검토 일정을 통합했는가? 이 7가지 질문 중 아니오가 있다면 그 부분이 바로 여러분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나씩 체크하면서 통합 구조를 탄탄하게 세워보시죠. 왜 문서가 40%나 중복될까요? 범위는 바로 표준별 사고방식입니다. 품질은 품질팀, 안전은 안전팀, 이렇게 표준별로 칸막이를 치고 각자 양식을 만들면 문서가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화면의 매트릭스를 보시죠. 오른쪽 위, 문서 폭증 구역에 계신가요? 표준은 통합하는데 양식은 그대로인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왼쪽 아래, 단일 양식과 공통 절차를 사용하는 이상적인 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문서를 삭제하는 게 아닙니다. 중복된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죠. 회사 내에 똑같은 교육 기록 양식이 표준별로 4개씩 존재한다면 지금 바로 그 양식들을 통폐합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문서 체계는 3계층으로 단순화합시다. 최의 1은 통합 경영 매뉴얼입니다. 방침과 범위를 일건으로 묶으세요. 최의 2는 공통 절차서입니다. 내부 심사, 부적합, 교육 등 공통 업무를 담습니다. 최의 3는 SSOT 기반의 기록과 양식입니다. 단일 양식으로 기록하되 필요한 경우 표준별 KPI만 열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별 전문 요구사항을 담은 표준 부속서를 얇게 붙이세요. 이렇게 하면 매뉴얼 두께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직원들이 읽어야 할 문서는 줄어드는데 관리 효율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핵심은 얇고 강력한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문서 40% 감축을 위한 4단계 프로세스입니다. 첫째, 전수 목록화입니다.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문서와 양식을 다 꺼내서 리스트를 만듭니다. 둘째, 중복 식별입니다.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같은 문서들을 찾습니다. 셋째, 통합과 폐기입니다. 낡은 버전은 버리고 공통 절차로 병합합니다. 넷째, 단일 양식화입니다. SSOT 기준의 표준 양식을 확정하고 배포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문서를 지우는 게 아니라 합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문 요구사항을 누락하면 심사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무조건 통합하되 필수 요소는 반드시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SSOT, 즉 단일 데이터 원천관리표 예시를 보시죠. 통합 내부심사 절차서, 교육기록, 법규대장 같은 문서들을 이렇게 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문서명, 연계표준, 소유자, 계정 주기, 비고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드세요. 특히 연계표준을 적어두면 나중에 내부심사할 때 어떤 문서를 봐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서 하나만 보면 전사의 통합 운영 현황을 다 알 수 있다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부서의 문서 관리 대장을 열어보세요. 이렇게 추적 가능한 요소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까? 이 표 하나가 여러분의 문서 관리 수준을 결정합니다. 좋은 통합과 나쁜 통합을 구분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나쁜 통합은 단순히 문서들을 물리적으로 이어붙이기만 한 것입니다. 환경 측면 파악 항목이나 위험성 평가 항목을 빠뜨리고 두께만 줄인다면 그건 통합이 아니라 부실입니다. 진짜 좋은 통합은 공통 절차는 하나로 하되 표준별 KPI 열을 추가하고 소유자와 점검 주기를 명확히 해서 심사 시 하나의 증빙으로 여러 표준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통은 합치고 전문은 남긴다는 대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형식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율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통합심사는 심사 횟수가 아니라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묶는 것입니다. 내부심사, 경영검토, 인증심사 이 세 가지를 표준별로 따로 하면 1년 내내 심사 준비만 하다가 끝납니다. 통합심사는 이 3단계 체계를 프로세스별로 한 번에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 프로세스를 심사할 때 9001의 품질 요구사항과 14001의 친환경 자재 요구사항을 동시에 체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심사 횟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현장의 부담이 사라지는 거죠. 심사 준비로 매달 며칠씩 보내던 시간을 과감히 줄여보십시오. 이게 바로 통합 경영 시스템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통합 심사 대응 프로세스 5단계를 실천하세요. 심사 계획을 통합하고 공통 증빙을 프로세스별로 폴더화합니다. 그리고 심사 수행 후 시정 조치를 반영하고 경영 검토까지 이어갑니다. 준비의 80%는 평소 기록 관리에 있습니다. 매달 KPI를 체크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시정 조치 대장에 기록하십시오. 심사 닥쳐서 몰아치게 하는 건 통합이 아닙니다. 프로세스별로 증빙 폴더를 상시 유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심사원을 감동시키는 가장 강력한 대응 전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서 폴더에는 심사 증빙 폴더가 표준별로 나뉘어 있습니까? 아니면 프로세스별로 통합되어 있습니까? 통합 심사 준비 관리표를 적극 활용하세요. 프로세스, 요구 증빙, 연계 표준, 담당자, 상태를 한 표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심사 2주 전에는 이 표만 리뷰하세요. 미흡이라고 표시된 항목만 집중 보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심사 준비 시간이 최소 30%는 줄어듭니다. 현업 담당자들에게 심사 준비하느라 고생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 관리자의 역량입니다. 통합 심사 대응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관리표만 있다면 충분히 컨트롤 가능합니다. 통합 심사 대응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연간 계획은 통합되어 있는가? 증빙 폴더는 프로세스별로 최신화되어 있는가? 과거 부적합 사항은 다 해결되었는가? 전문 분야, 요구사항은 빠짐없이 준비되었는가? 경영검토의 4대 성과 데이터가 통합 보고되는가? 마지막으로 내부 심사원이 통합 역량을 갖추었는가? 이 질문들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심사 준비는 끝난 것입니다. 체크리스트를 들고 지금 바로 현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합의 효과를 수치로 확인해 봅시다. 통합 전 문서 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목록화와 폐기를 거치면 6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약 40%가 감소하는 거죠. 심사 준비 시간도 30% 이상 절감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 회사의 통합 전 기준선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서가 몇 개인지, 심사 준비에 총 며칠을 쓰는지 먼저 기록하세요. 그리고 통합 후에 얼마나 줄었는지 개선율을 관리하십시오. 수치는 조직 규모마다 다르겠지만 통합을 하면 무조건 좋아진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사례를 기대하겠습니다. IMS 구축 로드맵은 5단계로 구성합니다. 진단, 설계, 실행, 검증, 인증 정착입니다. 46개월 정도 모델로 잡고 진행하세요. 진단 단계에서 현행 문제를 파악하고 설계 단계에서 통합 구조를 그립니다. 그리고 실행, 검증을 거쳐 인증을 받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증 이후입니다. 월별 운영 루틴을 정착시키세요. 매월 KPI를 점검하고 분기마다 통합 심사를 하고 연간 경영 검토를 거쳐 차년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루틴 말입니다. 로드맵이 있다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이 5단계 로드맵을 따라 시스템을 재정비해 보십시오. 실제 중소제조기업의 전환 사례를 보시죠. 이 기업은 문서가 320종이나 되던 상태였습니다. 표준별로 흩어져 있었죠. 이걸 통합해서 190종으로 줄였습니다. 연 사회하던 개별 내부 심사를 연 2회로 통합하고 성과 보고도 따로 하던 것을 경영검토서 한 건에 통합했습니다. 성공 요인은 딱 3가지입니다. 프로세스 오너를 명확히 지정하고 단일 양식을 강제했으며 모든 KPI를 경영검토에 연결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320개를 190개로 줄인 것처럼 여러분의 회사도 불필요한 관행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IMS 성숙도를 자가 진단해 보겠습니다. 10개 항목 중 몇 개나 해당하시나요? 통합 경영 방침을 운영하는가, SSOT를 관리하는가, 내부 심사를 통합 체크리스트로 하는가 등입니다. 8개 이상이면 통합 정착 단계입니다. 57개면 통합 진행 중, 4개 이하면 개별 운영 단계입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빈 항목이 바로 여러분이 내일부터 시작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10개 항목을 모두 이해라고 답하는 그날까지 ESG 한성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IMS의 핵심은 결국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조화된 구조에서 시작해서 공통은 합치고 전문은 살리며 문서량을 줄이고 프로세스 중심으로 심사에 대응하여 결국 경영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 하나를 실천하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통합 경영 시스템 구축은 단순히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한 체질 개선입니다. 어려운 점은 언제든 저희 ESG 한성에 문의해 주십시오. 교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